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진단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회복을 하더니 오늘 다시금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시장, 우리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JP모건이 내년도 코스피 6,000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네. 내년 타겟을 5,300으로 제시드렸는데요. 선행 EPS 430 그리고 PER은 한 12.5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EPS 전망보다 더 높게 간다면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소각같이 코스피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돼서 밸류에이션이 12.5배에서 그치지 않고 13배, 14배를 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고점이라기보다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6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전망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11월 내내 부진했고 오늘장도 그렇게 힘이 좋지 못한 모습인데 12월장, 11월장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초반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예. 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11일 새벽에 FOMC가 있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11월 내내 시장이 좀 흔들렸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살아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12월에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겠지만 12월에 나오는 점도표 내년 그리고 2027년까지 어떤 스케줄로 통화정책을 펼쳐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금리 인하 여부보다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해 나간다는 시그널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라클하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AI 버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실적 결과와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다. 특히나 FOMC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힐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부장님께서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는 12월은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어서 네. 예, 그래서 다소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26년에 그리고 27년에 몇 번 금리 인하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QT 중단을 12월 1일부터 하면서 좀 메말랐던 유동성에 조금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QE나 아니면 유동성 공급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연준 위원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매파적인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수급동향? 일단은 11월 한 달을 놓고 본다면은 14조를 넘게 팔았거든요. 너무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들어왔던 12조 7천억보다 더 많은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매도 대부분이 반도체였습니다. 10조 이상이 대부분 반도체였고요. 특히 닉스의 매도가 8조 이상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을 팔고 떠났다라기보다는 일부 특히 반도체, 닉스에 좀 매물이 좀 집중되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한국을 파는 게 아니다.
코스피를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은 좀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11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코스피가 3,800선대에 진입한 이후에 외국인 선물은 매수 우위였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3,800을 깨고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컨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거나 매수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선물 시장 조금 선행하고 좀 단기적으로 보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었었다는 점들을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안정을 찾아가고 하향 안정세가 재개되게 된다면 아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470원대에서 뭐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450원대로 내려간다는 그림이 나올 때는 아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를 기다려보면서 12월 FOMC 이후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으로 AI, 이 버블론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부장님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전반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뭐 AI 버블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겠죠, 네. 내년에도.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AI 버블이라서 걱정을 할까요?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을 할까요? 터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터지는 시점이 당장이다라고 하면 피해야 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AI 버블 붕괴가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8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돼 있고 그리고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AI 버블이 진행 중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버블을 좀 더 즐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논란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으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내년 2026년에도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AI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양대지수 쉬어가지만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를 복귀해 봤을 때 코스닥의 선방이 굉장히 눈에 떴습니다. 지금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코스닥은 그동안 너무 못 올랐죠. 못 올랐다라기보다는 코스피 대비 못 올랐죠. 4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근데 2년 2개월 동안 코스피 대비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뭐 이제는 때가 됐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년 이익 증가율이 코스피 대비 2배 이상 증가폭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은 상반기, 특히 1분기에 강합니다. 1월, 2월 달에 가장 강하고요. 이거는 코스피가 어떤 등락을 보이든 1월, 2월에는 코스닥은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평균이 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코스닥이 코스피와 좀 벌어졌던 괴리를 좁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 보는 이유는 정책입니다. 산업정책, R&D 정책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R&D 예산은 19.4%,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은 13.7%가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예산이 확정되고 그리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예고편이 있었죠. 11월 4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1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때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천말이 AI, 인프라 투자, R&D 이런 얘기들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불을 지펴줬거든요. 이제 예산도 확정된 상황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내년 1분기, 2026년 1분기까지는 코스닥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닥의 힘이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섹터로 돌아가서 앞서서 반도체 말씀해 주셨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뉘고 있죠. 특히나 구글의 TPU가 등장을 하면서 밸류체인 단에서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뭐 빅테크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전자, 닉스 큰 차별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전자 쪽에 좀 더 유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낙폭이 큰 흐름에 있어서도 전자는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어서 전자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닉스 좋은 기업이고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닉스보다는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의 룸이죠. 상승의 탄력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랑 같이 가고 있는 게 전력기기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올해만 두고 봤을 때 굉장히 뚜렷한 상승세를 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전력기기 관련주 어떤 투자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한동안 굉장히 센 흐름을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정책에 대한 기대로 큰 레벨업이 나타난 뒤에는 실적, 그러니까 내러티브 장세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장세가 펼쳐진 뒤에는 반드시 넘버스 장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수출이나 이런 숫자를 보면서 투자라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데 아마 그 흐름들을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로 이제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덜 비싼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12월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목해야 될 섹터 반도체 제외하고 어디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2차전지 계속적으로 2차 말씀드리고 전지요. 있거든요. 뭐 관련된 거죠. 반도체, 전력기기, 2차전지. 전력 관련돼서는 ESS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최근 들어오는 이슈들을 본다면 중국 쪽에서 감산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는 9월, 10월 달에 코스피 레벨업을 이끌었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였던 것처럼 아마 2026년 상반기까지 시장 흐름을 이끌어갈 업종도 반도체 2차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기여도 26년 이익이 증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봤을 때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끌어가는 힘이 세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업종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흔들릴 때 좀 모아가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꽤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도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됐다 보니 부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FOMC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12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이 전망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선행 EPS가 400포인트에 근접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PER 10배가 4000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000포인트 밑에서는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같이 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아마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도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는 그림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등락 불안한 흐름들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를 관점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